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번 여름에 끝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발언을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와 유럽 관료들이 갑자기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몇 가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저희가 이 부분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적어도 젤렌스키는 6월과 7월에 우크라이나에게 매우 중요한 사건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크림반도는 봉쇄 상태에 놓였습니다. 우크라이나 방위군이 창가르를 공격했는데 그곳에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다리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이 임시 점령된 헤르손 지역 창가르 마을 근처 합병된 크림반도와의 경계에 위치한 다리를 공격한 것은 반도 내 러시아군의 물류마비를 앞당겼습니다. 또한 임시 점령된 마리우폴과 합병된 크림반도를 연결하는 도로에 대한 성공적인 공격으로 인해 러시아 군사지휘부는 마리우폴 베르덴스크 멜리토폴 도로를 통한 군수품 운송을 금지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 무인 시스템 부대의 성공적인 작전에 대응하여 모스크바 바스마니 지방법원은 우크라이나군 무인 시스템 부대 지휘관 로베르트 마데르 브라우디를 다시 한번 걸석 체포했습니다. 자, 이 모든 소식을 지금 함께 빠르게 이야기해 봅시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패치이고 함께 이 주제를 이야기해 봅시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자, 6월과 7월은 우크라이나에게 매우 많은 것을 결정지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가 탈린에서 에스토니아 대통령 알라르 카리스와의 공동 브리핑에서 했습니다. 다음은 인용문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선에서의 입지는 강합니다. 우리의 장거리 영향력도 러시아의 물류, 정유, 분수 생산에 강하게 미치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점령된 크림과 러시아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휘발유가 부족하고 몇 달째 정상적인 통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매달 3만 명 이상의 군인을 전사하거나 중상을 입는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가 가까운 시일 내에 유럽이 협상에 어떻게 임해야 하는지 그리고 협상이 언제 시작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유럽은 평화 협상에서 실질적인 목소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미국도 젤렌스키의 말에 따르면 이 과정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유럽인들과 논의될 두 번째 사안은 방공망 강화 문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협상 개시를 위한 클러스터 개방에 대한 유럽연합의 결정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많은 우크라이나 언론도 또 다른 주장을 받아섰습니다. 젤렌스키가 혼자 아니라 에스토니아 대통령과 함께 브리핑에 참석했다는 점을 언급한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번 여름에 끝날 수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언론들은 젤렌스키 옆에 서 있던 에스토니아 대통령을 인용해서 이런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에스토니아 대통령 카리스는 여름에 평화 협상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의 창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지 전쟁이 끝날 수 있다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아니요, 이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협상 과정의 시작이 전쟁의 조속한 종결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러시아와의 협상이 증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 미국 주도 협상이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크라이나 군대는 실제로 러시아군의 물류를 파괴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젤렌스키가 언급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이미 아시다시피 현재 우크라이나 군대는 드론으로 우크라이나 남부에 있는 점령군의 모든 물류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러시아에서 점령된 크림반도로 이어지는 육상 통로도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 우크라이나 군 무인 시스템 부대 지휘관들이 있습니다. 마자르가 전한 바에 따르면 임시로 점령된 마리우폴과 크림반도를 연결하는 도로에 대한 성공적인 공격으로 인해 러시아 군사지휘부는 러시아인들이 노보로시아 도로라고 부르는 이 도로를 통해 군수품을 운송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마자르의 말에 따르면 러시아군 보스토크 집단군의 지휘관이 점령군들에게 우회로를 통해 물자를 운송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는 2주 동안 이른바 R280도로를 통한 군수품 수송량이 이미 71% 감소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게다가 우크라이나군은 챙가르 다리를 적극적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군 관계자들은 임시 점령지인 헤르손주 챙가르 마을 근처 합병된 크림과의 경계에 위치한 다리에 대한 공격이 반도 내 러시아군의 군수물류에 교통마비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챙가르 다리는 러시아군이 군수물자를 운송하는 데 사용하는
여러 물류 경로 중 하나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점차 우크라이나군이 교통마비를 초래할 수 있는 특정한 조건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전에 우크라이나군이 이미 케르치 해협을 지나는 세 개의 철도 페리를 파괴해서 점령군에게 문제를 일으킨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분명한 것은 우크라이나 본토를 통한 크림반도 물류가 완전히 붕괴되면 우크라이나군이 남아있는 유일한 교통로인 크림대교에 대한 공격으로 분명히 전환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크림반도에서 계속되는 연료 위기 속에 반도에서는 식료품 공급에도 차질이 생기고 있다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도 주민들은 상점의 빈 선반, 사재기 현상, 그리고 일부 상품에 대한 판매 제한에 대해 보고하고 있습니다. 상점들에서는 이미 일부 식료품에 대한 판매 제한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셜미디어에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고객들은 한 사람당 식용유는 최대 3병, 파스타는 최대 3팩까지만 구매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크림반도의 상점 진열대에서는 설탕, 메밀, 쌀, 밀가루, 소금, 파스타, 식용유 등 일부 품목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점령 당국이 발급한 특별 쿠폰이 없으면 휘발유를 살 수조차 없습니다. 러시아에서 온 관광객들은 이제 크림반도 여행을 취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아예 나올 수 없을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휘발유가 없습니다. 이 모든 상황에 대해 러시아인들은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모스크바 바스마니 지방법원은 우크라이나군 무인기 시스템 사령관 로베르트 마데르 브로우디에 대해 사망자가 발생한 집단 테러 혐의로 궐석 체포 결정을 내렸습니다. 러시아 법원은 같은 사건과 관련해 무인기 시스템 여단 프타이마데르 지휘관 안드레이 크리멘코도 궐석 체포하기로 했습니다. 러시아 측에 따르면 이번 결정의 근거는 5월 22일 스타로벨스크에서 발생한 대학 공격으로 이로 인해 10명이 사망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 총참모부는 민간 기숙사에 대한 공격이라는 러시아의 거짓 주장에 대해 반박하며 스탈로벨스크시 인근에서 루비콘 부대의 본부 중 하나를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혹시 놓치셨다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러시아 제2서부지구 군사법원은 이미 마데아르 사령관에게 궐서석으로 종신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앞서 이전 판결은 러시아에서 3월 20일에 내려졌습니다. 그때 마데아르는 테러 활동 지원 혐의로 궐석에서 징역 18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무인 시스템 부대 지휘관에 대한 혐의는 러시아 연방의 연료 에너지 시설에 대한 드론 공격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인들은 거의 매달 로베르트 마데아르 브로디에게 종신형을 선고하지만 그는 계속해서 드론으로 러시아인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결론을 이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이 유튜브 채널의 활동을 지원하고 싶으시다면 이 영상 설명에 있는 링크와 계좌 정보를 통해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모두 안녕히 계세요. 디마토르조크